네, 한 주의 마지막인 금요일도 많은 분들이 종목 상담 신청해주고 계십니다. 저희한테 지금 바로 연락 주셔야 상담 받으실 수 있는데요. 전화번호는 02-2000-4919번으로 활짝 열려 있고요. 문자번호 샵 2034도 열려 있습니다. 이쪽으로 고민되시는 종목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고 냉철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럼 바로 첫 번째 시청자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YG 플러스고요. 네, 5,400원에 20%요. 5,400원에 20%요. 시청자님 언제쯤 들어가셨을까요? 이거 한참 더 일찍에 들어가가지고 수익을 조금 나다가 이렇게 됐어요. 근데 얼마 전에 이 가격이 왔었는데 네. 제가 어디 갔다 오니까 저녁에 보니까 이게 왔다 갔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지난번에 23% 급등이 또 나왔었는데 네. 계속 또 쭉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거 그때 왔으면 팔으려고 그냥 그랬는데. 네, 알겠습니다. 다시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지 여쭤보도록 할게요. YG 플러스는 어떤 의견이실까요? 네 분 팻말 준비되셨으면 바로 들어주시죠. 긍정 두 분 그리고 중립 두 분이 나왔네요. 네. 그러면 긍정 의견을 한번 들어볼게요. 이성훈 차장님, 우리 시청자분께서 이미 또 매수가를 보셨고 수익도 한번 보신 상황인데 또 한번 수익을 노려보실 수 있을까요? 우선은 처음에 이제 올해 한 여름 때 정도 들어가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에 들어가시는 좀 이유가 좀 궁금하긴 하고요. 우선 지금 현재 YG 플러스 같은 경우는 YG 엔터테인먼트의 자회사죠. 그러니까 어떤 아티스트들의 발굴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YG 엔터테인먼트에서 이 산하에 있는 그 산하에서 키운 아티스트를 통한 음원이나 또 이제 오프라인 공연 수익, 또 MD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 그런 기업이라 볼 수 있겠는데, 근데 지금 이제 YG 플러스도 그렇고 이 YG 엔터도 그렇고 지금 현재 주가에 가장 또 영향을 미치는 게 이제 블랙핑크에 대한 재계약, 또 그 전에는 블랙핑크의 그 멤버들 간의 재계약이 원활하지 않는 그런 부분 때문에 주가가 하락과 등락을 좀 반복을 좀 했었죠. 한마디로 이 YG 플러스의 어떤 수익과 펀드멘탈을 떠나서 이 블랙핑크의 재계약 이슈 때문에 주가가 지금 크게 좀 출렁였던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블랙핑크에 대한 멤버 전원의 재계약 이슈가 나온 다음에 주가가 올라갔을 때 지금 이제 그 시청자분께서도 그때 팔 것이라고 좀 이제 후회를 하실 수 있겠지만, 근데 우선은 저는 우선 그 이후에 분명히 좀 주가가 차익 실현은 당연히 나온 상황인데, 이 차익 실현 부분 같은 경우에도 좀 제한적으로 지금 나와지면서 오늘도 양봉을 띄웠던 상태에서 일단은 좀 보유 관점을 유지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근데 앞서서 좀 말씀드렸던 거에서의 저의 의견은 좀 그래도 좀 아쉬운 건 분명히 있죠. 펀더멘탈 상으로 좀 이 주가가 좀 가야 되는 상황이고, 근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YG 플러스의 지금 주가 수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저평가 구간에 있는 건 맞다라고 지금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계속 이제 YG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K-팝을 통한 아티스트의 수익 부분은 기본적으로 안정적으로 수익을 좀 찾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YG 엔터테인먼트 자체로서는 이제 블랙핑크에 대한 어떤 매출 구조가 절대적이었던 상황이지만 YG 플러스 같은 경우는 다른 엔터사들의 음원에 대한 유통이나 이런 부분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한쪽의 매출 구조가 다양화된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YG 엔터보다도 YG 플러스에 점수를 더 주고 싶은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같은 맥락으로 지금 주가가 좀 움직이고 있긴 하지만 오히려 지금 현재 신규 진입을 한다면 YG 플러스에 점수를 더 주고 싶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보유 관점을 가져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오히려 YG 엔터보다 YG 플러스를 더 좋게 보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중립도 두 분이나 들어주셨어요. 주의해야 할 점은 없는지 강호진 전문가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앞서 다 말씀해 주신 부분인데 사실상 지금 이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게 이제 베이비 몬스터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상 지금은 이 팬덤이 생기기까지는 상당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그런 모멘텀이 좀 부재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YG 엔터에 대한 매출을 한번 보게 되면 올해 예상 매출이 한 5,500억 정도가 되는데 사실상 블랙핑크에 대한 월드 투어 매출이 3,000억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던 부분이 어느 정도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번에는 반대로 조금 더 약해 보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것 같고, 게다가 이번에 이제 YG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YG의 엔터에 대한 소속 아티스트도 그렇지만 하이브 아티스트에 대한 뭐 해외 앨범 매출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같이 반영이 되는데, 아무래도 BTS가 이제 군입대 모두 지금 다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앨범 판매량도 조금 축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엔터주 내에서 있어서 YG 플러스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중립 의견을 드렸고, 이제 그나마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는 것은 뭐 기술적으로 접근을 해봤을 때 일단은 3,800원 내지 4,000원 구간에서 계속적인 지지가 확인이 되고 있는 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정 하방 경직성을 보일 수 있는 가격대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더 지켜가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만약에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온다, 근데 지금 매수가를 돌파하지 못한다라면은 탈출 기회로 삼아서 보시면은 차라리 다른 엔터주로 교체를 하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히려 다른 엔터주를 좀 대안으로 보시는 게 낫겠다라는 말씀 드려봤습니다. 이렇게 긍정 그리고 중립 의견 드렸으니까 시청자분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바로 다음 시청자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카나리아 바이오요.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5,540원에 50%요. 그래도 매수가랑 조금 비슷한데 혹시 언제쯤 들어가셨나요, 시청자님? 오늘 매수했어요. 네. 오늘 들어가셨어요? 예, 예. 오늘 들어가신 이유가 있을까요, 시청자님? 아니, 이거 보니까 네. 좀 많이 하락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가라고 생각해서 들어갔는데,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상담 좀 받아보려고요. 저가 매수에 들어가셨는데, 네, 그러면 앞으로 전망이 어떨지 한번 주가 전망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분 카나리아 바이오에 대한 팻말 준비되셨으면 바로 들어주시죠. 네. 부정을 좀 높게 들어주셨고 또 중립 두 분도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이성훈 차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카나리아 바이오 오늘 들어가셨다고 하는데 부정을 들어두셨거든요. 아무래도 좀 비중도 좀 크죠. 이제 오늘 이제 그 5,550원에 들어가셨는데 그 들어가신 이유가 저는 좀 이제 또 아까 그 YG 플러스처럼 그에 대한 부분이 좀 궁금한데, 근데 지금 말씀하셨던 걸 봤을 때는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으니까 좀 들어간다라는 그런 좀 인식을 제가 받았거든요. 네. 근데 우선은 이 기업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좀 그 보시고 들어갔으면은 글쎄요, 그 들어가신 그 금액의 전체 포트에서 몇 %일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제 어떤 펀더멘탈상 그리고 카나리아 바이오의 이 실적이나 이런 부채 수준을 봤을 때는 좀 단기로 뭐 이미 들어가서 제가 더 이상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은 좀 단기적인 그 매매 관점으로 좀 들어가시는 게 맞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오늘 떨어지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바로 이제 이 전환 가격이죠. 이 신주 인수권에 대한 행사 가격이 이제 7,358원인데 지금 오늘 떨어지면서 가격이 좀 5,550원까지. 그러니까 뭐 이런 그 전환 가격이 이게 나왔을 때 이 카나리아 바이오의 가격보다도 가격보다도 좀 높게 만약에 나왔다고 한다면은 그래도 약간의 좀 물량이 좀 많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근데 우선 전환 가격이든 이런 부분은 수급적인 면은 나중에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펀더멘탈 상으로 또 재무제표상 뭐 전망이 좀 괜찮다고 한다면은 이 좀 저가 매수에 대한 관점은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이제 카나리아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뭐 이 매출처가 양돈 사료나 이런 거지만 시장에서 그 전에 이 기업명처럼 바이오라고 붙였던 이유가 바이오 용역 서비스거든요. 근데 뭐 올해 같은 경우에 수주나 뭐 이런 부분이 지금 거의 없는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내부적으로 봤을 때도 그 전에
뭐 공시 지연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악재가 좀 많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반대를 든 부분 같은 경우가 우선 첫 번째로 그 다음 주 또 월요일장에서 이 주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매수 단가를 좀 더 떨어졌을 때 매수 단가 낮추려고 추가 매수하는 관점보다도 우선 그 이익 구간에서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주가가 오를지 떨어질지는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올라갔을 때는 이 어느 정도 비중 같은 경우가 비중을 좀 줄이는 그런 상황이 낫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뭐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제약 바이오도 그렇고 좋아질 때 같이 따라가는 구조가 아니라 그런 구조가 아니라 역행하면서 간다고 했을 때는 역시 개별 종목으로 좀 봐야 되거든요. 근데 어떤 카나라 바이오에 대해서 어떤 전망에 대한 부분을 확실히 좀 믿음이 있는 상태에서 들어가셔도 상관은 없으시지만 그냥 이제 주가 급락했을 때 들어가셨으면은 사후 대처에 대한 부분은 좀 확실히 좀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한 분만 더 여쭤볼게요. 일단 카나리아 바이오 지금 시간을 거래에서는 2% 넘게 상승 중이긴 한데 네. 우리 시청자님 아마 기술적 분석으로 들어가신 것 같아요. 예 대표님도 부정 남겨주셨거든요. 어떤 의견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이성웅 차장님께서 너무 착하게 얘기하신 것 같아요. 네. 예, 저 못되게 얘기하겠습니다. 이런 거는 파셔야 돼요. 이거는 내가 수익 낼 영역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적자 회사로 바뀌었어요. 전에 분명히 이 회사의 사명은 현대사료였습니다. 그러다 카나리아 바이오로 바뀌었죠. 적자 회사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당기 순이익은 800% 이상 감소했습니다. 근데도 시총은 1조가 넘습니다. 이게 정상적인가요? 정상적으로 보이신다면 더 이상하지 않을까요? 이건 올라가더라도 내 거 아니다라고 버리시는 게 오히려 더 현명한 전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올라오지 못한 구간 때문에 여기에는 숨겨진 악재가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보통 어디서 나타나느냐? 정기감사 보고서 때 나옵니다. 이게 내년 3월이죠. 내년 3월까지 주가가 빠져 내려오다가 정기감사 보고서 때 사실 의견 거절이 나와도 아무 할 말이 없는 종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수익 내보겠다고 들고 가신다? 저는 반대할게요. 저라면 아예 들어가지도 않았을 뿐더러 지금이라도 파시는 게 맞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너무 이거는 좋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시청자분께서 상처받으실까 봐. 혹은 조금이라도 수익 내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좋게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이거 이렇게 해서 수익 보잖아요. 그러면 급락 종목만 찾아다녀요. 그 습관이 들어갑니다. 그럼 폭탄 선물 받는 거예요.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주식을 재미로 하실 이유는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급락 종목에서보다는 펀더멘탈이 안정적인데 그게 시대에 맞는 그런 종목들을 찾아가는 게 훨씬 현명한 전략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카나리아 바이오 비중도 좀 크시고 우리 시청자분도 많이 걱정되셨을 텐데 두 분의 의견 잘 참고하시면서 현명한 전략 만들어 나가셨으면 좋겠네요. 네, 내 종목도 이렇게 또 냉철하게 상담 받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02-2000-4919번이고요. 문자 메시지 샵 2034도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다음 시청자분의 고민 상담도 들어드리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어떤 종목 들고 계실까요? SFA 반도체. 여보세요, 시청자님? 네네. 네, 어떤 종목 들고 계실까요? SFA 반도체. 매수가랑 비중은요? 6,280원에 15%입니다. 혹시 이번 주에 들어가셨을까요, 시청자님? 아니요, 오래됐습니다. 오래되셨어요. 그럼 네네. 한번 수익을 또 보셨을 수도 그러네요. 있을 것 같은데 그때 못 파신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시청자님? 첫 번째는 제가 가는 줄 몰랐었어요. 네, 올라간 줄 몰라셨고요. 네. 오늘도 하락이 깊게 나와서 많이 걱정되실 것 같아요.
예. 목소리에도 참 많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예. 네 분 통해서 빠르게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의견이 좀 많이 나뉘네요. 그러니까요. 그래도 긍정 두 분이 계시고 부정 한 분 그리고 중립 한 분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긍정적인 의견부터 먼저 들어볼게요. 손 팀장님이 긍정을 들어주셨는데 어떻게 매수가까지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뭐 이미 이렇게 벌어졌는데 시청자분들의 가슴을 제가 찢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SFA 반도체가 오른 거는 저는 사실 SFA 반도체를 되게 좋게 보고 있었거든요. 삼성전자 관련해서 매출이 잘 나왔으니까 매출 비중도 높고 근데 그 업황 부진을 SFA 반도체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당연하죠.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도 이겨내지 못했으니까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실적이 개선되고 있고 뭐 HBM3니 뭐 CXL이니 이런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해당 종목들이 조금 사실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꾸준하게 외국인과 기관 수급 들어오면서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 그 아랫단에 있는 종목들이 뭐 HBM3 관련주다, 뭐 CXL 관련주다 이렇게 분류가 되면서 실적으로 증명되기 전에 기대감으로 상승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중소형주라고 하더라도 하루에 일간 변동성이 10% 이상 발생하면은 경계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시청자분은 충분히 대응 못 하셨으려 판단됩니다. 우리가 이제 성장주 상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 주가가 5%씩 5%씩 오르면서 보통 기술적 분석할 때에도 지지 구간을 얼마나 판단하냐면 보통 1주나 2주는 지지를 해야지만 지지했다.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SFA 반도체가 이틀 이상 지지 못하고 빠졌죠. 근데 이런 것도 제가 결과론적인 이야기가 되겠지만 너무 한 번에 많이 올라왔습니다. 단기적인 차익은 분명히 나올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SFA 반도체가 악재 때문에 빠진 게 아닙니다. 그만큼 외국인과 기관이 이 CXL 관련주 거기다가 삼성전자랑 밀접한 후공정 패키지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SFA 반도체가 당연히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를 쫓아서 CXL 관련해서 사업을 진행하겠다. 절대 SK 하이닉스에 뒤지지 않겠다. 충남 천안에 이 HBM3 공정 라인을 증가해서 SK 하이닉스 이겨보겠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당연히 이제 삼성전자 매출 비율 70% 이상인 SFA 반도체가 올라야죠. 하지만 실적으로 반영되기 전에 그 기대감이 너무 많이 오른 겁니다. 하지만 SFA 반도체 포기할 필요 없다. SFA 반도체를 포기한다는 거는 삼성전자를 포기하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꾸준하게 HBM3랑 CXL 관련해서 포부를 밝혀준다고 하면은 SFA 반도체가 충분히 반등 나올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뭐 오늘 당장 뭐 다음 주 월화 바로 나오지 않겠지만 SFA 반도체 뭐 수익 관점으로 2주 한 달 정도 보유하신다고 하면 얼마든지 좀 빠져나올 수 있다. 그리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삼성전자 말맞다나 실적 반영되면 더 드라이빙 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실적 반영 시기가 뭐 바로 내년 상반기가 아니라고 한다면 기술적 반등 나왔을 때 빠져나왔다가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눌림목 공략 충분히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눌림목 공략도 가능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중립을 두신 분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뭐 긍정 의견 그리고 부정 의견까지 모두 들어봐야겠죠. 이성훈 차장님께 한 번 더 여쭤볼게요. SFA 반도체 지금 이 시점에서는 어떤 대응 필요할까요? 우선은 뭐 중립을 들었다는 부분이 우선 주가가 그 이번 주 초에 굉장히 많이 좀 상승세를 보여주었죠. 우선 이 반도체 후공정 관련 기업들이 전부 다 이번 주 주초에 상승세를 좀 크게 보여주었는데 우선 뭐 중립이라는 의견 같은 경우가 오히려 지금 오늘 좀 주가가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한번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추가 매수 관점으로 한번 좀 들어봐도 괜찮겠지만 글쎄요 이제 신규 매수 진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선 다른 후공정 기업들도 좀 많이 좋은 기업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을 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SFA 반도체도 그렇고 저도 그전에는 굉장히 좀 좋게 본 상태인데 이거의 대주주가 바로 이제 SFA죠. SFA도 그렇고 SFA 반도체도 그렇고 이 3분기 때 실적에 굉장히 좀 악화를 됐던 그런 상황인데 저는 어떤 이 SFA 반도체의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 이런 것보다도 이 삼성전자 쪽에서의 비중이 굉장히 좀 많은
게 바로 이제 SFA 그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전에도 삼성전자와 가장 관련주, 어떤 중소형 이 장비주들로 본다고 하더라도 뭐 1, 2순위를 꼽혔던 게 바로 이제 SFA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만큼 이제 삼성전자의 어떤 이 올해 어떤 뭐 감산이나 생산량 저조 뭐 이런 부분 때문에 SFA 반도체의 이 후공정 테스트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 수주가 좀 제한적으로 좀 갔던 상황인데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은 뭐 HBM이나 이 고성능, 이 반도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전망이 좋다라는 부분을 좀 거시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서 할 수밖에 없지만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한번 오늘 좀 주가 좀 많이 빠졌을 때는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그 매수 단가를 낮추는 기회로 좀 가셔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신규로 올해 이번 주 초에 주가가 이 후공정 이 반도체 기업들한 올랐을 때 이제 좀 어떤 종목들을 사야 되냐 고민하실 때는 그 SFA 반도체보다도 뭐 한미 반도체나 그런 다른 후공정 기업들로 좀 그 눈을 돌려보는 것도 나쁘진 않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SFA 반도체 오히려 지금 하락을 이용해서 매수하는 관점도 유효하다. 그리고 반도체 업종 볼 거면 한미 반도체 계속해서 꾸준하게 관심 있게 지켜보자라고 이렇게 코멘트해 주셨네요. 네, SFA 반도체까지 전화 상담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이제 문자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 1813님께서 LS 머티리얼즈를 들고 계십니다. 매수가가 22,300원이고 비중이 25%인데 일단은 뭐 수익권이세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매도를 언제쯤 해야 되는지가 고민이시고 좀 더 봐야 할지, 좀 더 수익을 낼 수 있을지도 고민이시라고 합니다. 네, 아마 상장 첫날에 들어가신 것 같아요. 네. 어제는 또 하락했는데 오늘은 그래도 또 상승하고 있고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도 LS 머티리얼즈 1%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과연 다음 주 시장에서 어떻게 대비를 해봐야 될지 네 분 통해서 지금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부정, 긍정, 그리고 중립 두 분까지 나왔습니다. 네. 의견이 좀 많이 갈리네요. 그러니까요. 그럼 일단 긍정 의견부터 먼저 네. 들어보고 싶습니다. 일단 시간에서는 오르고 있는데 LS 머티리얼즈도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처럼 이렇게 좀 상승 탄력을 이어받을 수 있을지. 그래도 오늘 외국인 기관 수급이 많이 들어갔거든요. 강호진 전문가님. 네, 일단은 뭐 LS 머티리얼즈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런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엔 사실 같은 섹터나 뭐 그런 게 아니더라도 일종의 테마를 이루는 그런 모습을 좀 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뭐 에코프로 머티리얼도 그렇고 뭐 두산 로보틱스 이런 신규 상장주들이 계속적으로 강한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LS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오늘 분봉 흐름을 보게 되면 장 초반에는 빠지다가 이런 다른 신규 상장주들이 좀 버텨주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주가 회복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지금 수급이 계속적으로 신규 상장주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도 좀 확인이 되고 있고, 특히나 지금 개인이 계속적으로 이 대주주 완화, 그러니까 대주주 이 양도세를 좀 회피하는 물량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런 단기 수급들이 신규 상장주로 더 쏠리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LS 머티리얼 같은 경우에 중장기적으로 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긍정을 드린 게 아니라 일단은 단기 흐름으로 봤을 때는 크게 흔들림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긍정을 드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사실상 지금은 어느 정도 펀더멘탈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인다라기보다는 정말 이 수급에 따라서 그냥 움직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좀 같이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에코프로 머티나 아니면은 뭐 두산 로보틱스 이런 대장주 역할을 해주고 있는 종목들이 흔들림을 보인다면 LS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 더 강한 변동성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체크해 주시고, 일단은 갭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28,000원 부근에 갭이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만약에 이 가격까지도 이탈하게 된다면은 더 빠르게 차익 실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실망 매물이 쏟아질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LS 머티리얼즈 본업의 펀더멘탈보다는 지금 오히려 신규 상장주 테마성으로 네. 좀 수급이 몰릴 수 있다는 점 이렇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6709번님께서 퓨릿을 가지고 계십니다. 13,450원에 비중은 20% 가지고 계시고요. 비중이 커서 걱정입니다. 올라오는 듯 하면 내려가고 계속 희망 고문인데 손절해야 할까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네, 또 하나의 신규 상장주를 들고 계신 시청자분이 계신데 네. 좀 변동성이 조금 있었네요. 맞아요. 과연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지 네 분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퓨릿에 대한 의견 준비되셨으면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역시 신규 상장주는 참 의견이 갈리네요. 그러니까요. 네. 계속 뭔가 저점을 확대해가는 그런 차트 모습인 것 같은데 네. 일단 부정 의견 주신 예 대표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퓨릿 어떻게 보세요? 신규 상장주를 제가 좋게 얘기한 적이 별로 없던 거예요. 맞아요. 예. 우리가 이제 그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상장을 한다. 왜? 여러 주주님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런 건 없어요. 그런 아름다운 세상은 주식시장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상장을 한다. 이건 결국은 내가 회사의 자금을 쉽게 끌어다 쓸 수 있다라는 얘기 하나와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한데 상장하면 여러 가지 돈 구하는 방법이 굉장히 쉬워진다. 요 얘기 거의 일맥상통한 얘기지요. 자, 이 부분이 결국은 상장을 하게 되는 배경이지요. 정말 좋은 회사들, 정말 이익이 많이 나는 회사들 상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상장했다가도요, 자진상폐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주주하고 이익을 나눠? 혹은 왜 주주에게 우리가 간섭을 받아야 해요? 그 두 가지 질문에 그들은 해답을 찾지 못하고 결국은 자진상폐 쪽으로 갔습니다. 맘스터치가 그랬죠, 최근에. 옥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죠? 이런 모든 것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세요. 상장을 했다는 건 돈이 필요하다는 것과 거의 필요 충분 조건이 성립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정확하게 지금 정확하게 데이터도 나오지 않았고 이 회사의 거품이 어느 정도인지도 사실 펀더멘탈상으로 추정해 볼 뿐 명확하게 적정 주가를 책정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다면 굳이 내가 내 피 같고 소중한 돈을 그 위험한 곳에 일단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가서 일하고 와봐. 네가 살이 쪄서 돌아오면 내가 기쁘고 네가 살이 빠져서 돌아오면 내가 슬플 거야.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방치하는 수준이죠. 일단 가봐. 돈 벌어 와봐. 이렇게 방치하는 수준에 불과할 뿐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규 상장주 접근은 개인 투자자의 영역은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솔직히 그래서 계속 신규 상장주는 늘 조심하자라는 것을 얘기 드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 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퓨릿 우리 시청자분 좀 많이 고민되셨을 텐데 대표님의 의견 참고하시면서 좋은 전략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다음 문자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3214님께서 HLB 바이오스텝을 갖고 계십니다. 이 종목은 또 처음 들어오는 것 같은데 4월에 5,148원으로 매수를 하셨대요. 비중은 24%인데 매수한 이후에 계속 하락합니다. 언제쯤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까요? 라고 여쭤보시네요. 우리 계속 밀리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손실이 50%도 넘는 것 같은데 사실 어제 오늘 HLB 그룹주에 대한 좀 관심도가 시장에서 좀 높아지면서 네. 우리 시청자님이 앞으로도 조금 더 상승할 수 있을까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럼 네 번 통해서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그래도 긍정 두 분, 중립 한 분, 부정 한 분 나왔습니다. 네. 그럼 긍정 의견을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이성웅 차장님이 긍정을 들어주셨는데 어떻게 좀 주가가 회복을 할 수 있을까요? 우선은 좀 HL 바이오스텝 같은 경우에도 이 리픽싱이라고 하죠. 이 어떤 전환사채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격 조정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가가 좀 많이 그 이슈에 의해서 좀 많이 좀 두들겨 맞았던 그런 상황은 좀 있었는데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런 부분도 이슈는 또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특히 이제 HLB 바이오스텍과 같은 이 바이오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 여러 가지 리픽싱도 있겠지만은 시장 동향이나 또 이제 뭐 금리 뭐 이런 부분을 많이 좀 영향을 받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이제 HL 바이오스텍 같은 경우에도 이 어떤 CRO 사업이나 그런 부분은 분명히 올해는 좀 실적이 안 좋았죠. 그래서 적자도 좀 있었는데 그 전까지는 굉장히 좀 잘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장 전망 자체가 좋았던 상황이라고 좀 생각이 됐는데,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좋아진다라는 것보다도 지금은 HL 바이오스텝이 어떤 미국도 이제 금리 인상이 지금 마무리되고 이제 금리 인하기로 갔을 때 지금 제약 바이오주들이 그런 특히 이제 그런 중소형 이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이 이제 연구 투자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활발히 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HL 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들어가신 분도 있으시겠지만은 저는 이제 어떤 신규 매수 관점을 좀 이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하셔도 나쁘진 않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매크로 지표나 이런 거 봐야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들어가셔도 좀 나쁘지 않고 기존에 가지고 지금 계신 그런 상황인데 한번 좀 보유 관점은 좀 꾸준하게 좀 유지를 한번 연말까지 해보셔도 나쁘진 않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HLB 그룹주들 뭐 공매도 물량에 의한 쇼커버링 물량이 지금 올라오고 있다라고 이런 소식도 전해지면서 네. HLB 그룹주 전반적으로 좀 훈풍이 불어오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신규 매수 접근도 가능하다라는 이런 의견 남겨주셨으니까요. 네. 우리 시청자님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문자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은 전화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KNS요. 네. KNS요, 시청자님. 네, 혹시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10만 5천 원에 15%요. 10만 5천 원에 들어가셨어요. 네. 네, 이 따따블의 주인공이죠. 그러니까요. 네. 우리 청원님 들어간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아이고. 며칠 만에 이렇게 계속 손실이 나서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 네 분 통해서 전략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중립 세 분, 그리고 부정 한 분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무래도 신규 상장주는 좀 네. 의견이 좀 많이 이렇게 갈리는 맞아요. 것 같아요. 주상전화에 참 신규 상장주에 대한 상담이 정말 많이 들어오는 것 그러네요. 같아요. 네. 이 부분은 손연호 네. 팀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조금 따따블 기록하고 빠져도 계속 너무 흘러내리고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신규 상장주들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빠지고 있는 이유 있을까요? 일단 뭐 시장의 중심에 있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일단 이제 종목들별로 이제 신규 상장주들도 당연히 상장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실적을 증명하고 자신들의 가능성을 증명을 합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조금 이것들을 좀 긍정적으로 포장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파두는 뭐 운이 나빠서 걸렸다고 할까요? 아니면은 뭐 에코프로 머티는 적자를 잘 고백했다? 근데 이런 것들이 KNS나 이런 종목들이 사실 주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요즘 증권사가 일을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퍼랑 12개월 선행퍼를 이렇게 주도 면밀하게 수정한 걸 못 봤는데 잘 수정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좀 칭찬을 하고 있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신규 상장주 하면 보통 상장하고 1, 2주 뒤면 까먹거든요. 근데 기억나는 종목들은 뭐 두산 로보틱스, 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LS 머티리얼즈, 그다음에 파두, 뭐 KNS, 블루엠텍 이러면 사실 우리 뇌리 속에 많이 남는 이유가 뭔가요? 역대급 대여라고 기대가 됐고 관계사들이 빵빵하니까 두산 로보틱스 두산이니까 그다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에코프로니까 LS 머티리얼즈 LS니까 블루엠텍 제가 KNS 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뭐하는 회사인지 기억나시나요? 상장하고 다 매수할 땐 기억하시겠죠. 하지만 이런 것들이 어떤 대장급 종목에 분류가 돼가지고 꾸준하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줄 수 있는 뉴스를 공급을 못 해주면 단기적인 차익실현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예 대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이 IPO에 참여하신 분들은 남들보다 10분의 1, 20분의 1 저렴한 가격의 물량을 들고 있어요. 이제 보호에서 풀리기만을 기다리고 있겠죠. 이거 알고 투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KNS가 아무리 실적 잘 나오고
업종 대비 저평가 매도를 갖고 있어도 내 가격보다 10분의 1 이제 인지상정 그냥 역지사지로 입장 바꿀게요. 이 기업이 정말 실적이 잘 나와요. 근데 내가 지금 이게 매수가가 종가 67,000원인데 내가 6,000원에 들고 있어요. 이거 이제 뭐 3개월 뒤면 상장합니다. 안 파시겠어요? 판다는 거죠. 이런 투자 심리가 신규 상장 종목에 있기 때문에 신규 상장 종목은 펀더멘털로 접근할 거면 보통 1년이나 1년 반의 시간을 준 다음에 리포트 읽으면서 매매를 하시는 거고, 그 이전까지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는 거고. 문자로 전화 주셨나요? 전화 주셨나요 이거? 네, 네. 맞습니다. 혹시 시청자님 이거 펀더멘털로 접촉하셨나요? 매매 관점 접근하셨나요? 이건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 매매 관점으로. 그쵸. 단기적으로 수익을 보려고 접근하셨으면은 매매 전략을 갖추고 들어가셔야 된다. 무조건 내가 이거는 목에 칼이 들어도 이거 이탈하면 손절하겠다. 근데 물론 이제 주상전화 연락 주셨으니까 정말 잘하셨고요. 일단 저는 이 종목이 오버익 뉴스는 좀 걱정이 되는데 수급은 나쁘지 않다. 지금 개인 투자분들 던지고 있다. 근데 이 수급을 지지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워낙 저렴한 가격대가 많이 좀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제 뷰가 틀리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KNS가 두산 로보틱스, LS 머티리얼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처럼 정말 강하게 연기금 기관의 순매수세가 들어오길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과거 이력을 보면은 그러기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기술적 반등 나오길 좀 바라고요. 만약에 6만 원 이탈하면 조금 마음의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제 큰 코가 다쳐가지고 빠르게 8만 원, 9만 5천 원 회복해가지고 안전하게 현금 확보하시기를 당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신규 상장주는 좀 초기에는 좀 강한 반등 나올지 좀 잘 오랜 기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시청자분 좀 매수가가 높으신데 걱정이 조금 해결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반갑습니다. 궁금하실까요? 기아 기아요. 8,000원에 30%. 오, 81,000원이요, 시청자님. 네네. 비중도 좀 있으신데 수익 보고 계시네요. 네. 최근에 들어가셨어요? 이거 된 지 한 2년 됐습니다. 2년 들고 계셨군요. 네네. 네, 그러면은 조금 더 수익을 극대화하고 싶으신 거죠? 네, 이걸 언제 팔아야 될지를 모르겠어가지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기아는 언제 또 매도를 해봐야 될지 네 분께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기아에 대한 의견 준비되셨으면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네. 역시나. 처음으로 월긍정이 나왔네요. 네, 다행이네요. 사실 어제부터 뭔가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 증권사에서는 금리 인하 수혜주로 기아, 현대 자동차 업종을 꼽더라고요. 이성웅 차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 2년 동안 가지고 계셨으면 배당도 받으셨을 것 같고 지금은 일단 수익 중이신데 최근에 주가가 계속 또 밀렸다가 다시 올라갔다 해서 걱정되시는 것 같아요. 기아 계속 그냥 2년, 3년 들고 계셔도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2년을 좀 갖고 계셨는데 지금 이제 그 매도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면서 문의를 주신 게 이제 그 매수가 이상이 좀 됐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팔아야 되나 이렇게 해서 좀 드신 것 같아요. 만약 기아 같은 경우가 저는 이제 긍정이라는 부분이 그러니까 이제 이건 정말 원론적인 얘기지만은 이 주식에서 이제 그 시청자분들께서도 이제 그 실익을 못 보는 가장 첫 번째가 그러니까 이익이 날 때는 바로 이제 어떤 그 시청자분님께서도와 같이 매도에 대한 부분을 좀 1순위로 좀 생각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매수하신 다음에 이 물리시게 되면은 중장기적으로 계속 보유하시잖아요. 이런 게 바로 이제 주식 투자에 가장 좀 실패하는 요인 중에 첫 번째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수가 위로 올라온 다음에 언제 매도할까 이런 부분을 좀 고민하시는 것 자체가 어떤 이제 주식을 좀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약점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 현재는 기아도 그렇지만 신규 매수를 하자라는 지금 분위기가 나온 상태에서 이 매수가 이상 올라왔다고 해서 무조건 이제 매도에 대한 부분은 언제 할까를 생각을 버리시는 게 낫다라고 좀 생각이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기아도 원래 실적이 올해 굉장히 좀 좋았었죠. 현대 그룹도 그렇지만은 하지만은 여러 가지 굉장히 좀 안 좋은
그 뭐 피크아웃 논란 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주가를 계속 억눌렀던 상태에서 지금 올라가는 그런 추세라고 좀 볼 수 있겠고 4분기도 그렇지만은 이 3분기 이상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큽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EV9이나 지금 오늘 좀 올라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전기차에 대한 가격의 하락에 의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라 볼 수 있겠는데 실질적으로 기아는 이 올해만 놓고 봤을 때 매출의 거의 뭐 70%가 이제 SUV 쪽에서 발생이 됐죠. 근데 이 전기차 부분 쪽에서 올해 초에 영업이익률은 거의 뭐 한 자릿수 초반이었지만은 지금 3, 4분기 뭐 간다고 했을 때 한 자릿수 후반대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뭐 SUV 판매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잘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전기차 쪽에서의 플러스 알파 그리고 지금 매크로 지표도 좋아지는 환경으로 좀 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 환율에 대한 상승 수혜는 좀 제한적으로 갈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지금 본업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잘 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증권사들도 목표 주가를 올리고 있고 오히려 지금 현재 뭐 신고가라기보다는 한 5개월 정도 안에서 신고가죠. 신고가 매매라는 부분도 있거든요. 오히려 신고가를 기록했을 때가 바로 이제 매수 신호라는 그런 법칙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기아에 지금 맞지 않나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매도하실 생각은 좀 버리시고 한번 좀 이익을 좀 계속 향유하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비중도 30%면 적당한 것 같아요. 뭐 그렇기 때문에 보유 관점을 계속 가져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업도 잘하고 있고 또 금리 인하 기대감과 함께 목표 주가 상향 움직임도 나오고 있으니까 네. 수익을 조금 더 향유하셔라라는 네. 의견 드려봤습니다. 우리 기아 시청자분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예,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서연 네. 7,800원에 60%거든요. 오, 비중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시네요, 그런데 시청자님. 그 조그만 회사치고 이익이 1년에 2천억이 넘는다는 회사는 그런 주식은 난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잡아놓고 있는데 목표가를 어느 선 정도까지 잡으면 좋은가 해서 궁금해서 전화 드렸어요. 또 오늘 또 강한 또 급등이 나왔는데 네. 우리 시청자분께서 또 실적을 잘 보시고 오. 또 매매를 하신 예. 것 같습니다. 목표 주가 예.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일단 긍정인지 부정인지부터 네 분께 한번 예. 여쭤볼게요. 네 분 예. 팻말 준비되셨으면 바로 들어주시죠. 오, 네. 역시. 그럼 손연아 팀장님이 일단 긍정을 가장 먼저 들어주셨어요. 저도 빠르게 뭐 시가총액을 보니까 1,700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시청자님 말씀대로 실적이 그렇게 잘 나오면은 주가 더 상승해도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본업 어떻게 보세요? 네, 확실하게 펀더멘탈로 접근해가지고 6개월 이상 보유하겠다라고 하시면 서현을 매수하시면 되시고 저는 약간 좀 매매 관점을 많이 보기 때문에 서현보다는 현업을 하고 있는 서현 2화를 매수하셨으면 어땠을까? 작은 소망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서현은 이제 서현 2화랑 서현 탑메탈을 이제 자회사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실적이 서현의 실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대비해서 실적이 엄청나게 잘 나왔고 그 결과는 이제 업종퍼가 6.40인데 현재퍼가 2.7이니까 업종 대비 3분의 1가량 저평가 문제를 갖고 있죠.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 기업이고 해외 다양한 기업들의 매출을 기록을 하고 있지만 현대 기아차의 주요 매출처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 기아차의 실적이 곧 서현과 그 아랫단에 있는 종목들의 실적이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종목 개요 부분이고 이제 트레이딩 관점을 보면은 비중이 크십니다. 비중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서현한테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유보율이 4,800%, 5,000%가 넘는데 배당 수익률이 1.3%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삼성물산을 그냥 야 이렇게 유보율이 17,000%인데 배당을 1.1%밖에 안 준다고? 라고 했더니 이제 행동형 펀드가 나와서 배당을 올리라고 했죠. 뭐 서현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건 내부 정보니까 서현을 갖고 계시다가 지금 수익권이신데 비중이 크시니까 저는 일단은 20%만 남겨놓고 40%는 다른 종목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서현을 매수하신 다음에 연말 배당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뭐 올해 연말이든 내년 상반기든 간에 서현의 이 엄청난 유보율에 대해서 배당을 올리려는 그 움직임이 안 보인다.
그러면 이제 서현은 비중 한 5%만 갖고 가시고 나머지 15%는 또 다른 종목으로 좀 기대 수익률 키울 수 있는 종목으로 스위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서현에 대한 상담 도와드렸고요. 저희 마지막으로 문자 상담 하나 더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86번님께서 네. 펄어비스를 가지고 계십니다. 매수가가 10만 5천 원이시고요. 비중도 64%나 보유를 하고 계십니다. 오, 지금 현재가가 39,000원인데 그러니까요. 매수가가 10만 원이시면 좀 오래 되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때 한창 뭐 NFT 아, 관련주가 네. 핫했을 때 혹은 뭐 도깨비를 보고 들어가셨던 것 같아요. 네. 우리 시청자님 어떻게 대응을 해보면 좋을지 네 분 통해서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그래도 네. 긍정이 한 분 계시고 세 분은 중립이시네요. 근데 워낙 또 비중도 높으셔가지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강호진 전문가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매수가도 워낙 높으시고 비중도 높으신데 지금 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아마 또 추가 매수도 하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뭐 중립을 드린 네. 이유는 사실상 이미 뭐 빠질 만큼 빠졌고 네. 이 상황에서 사실 추가적인 대응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중립 의견을 드렸습니다. 지금 주가가 계속적으로 빠진 이후에 반등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데 이제 게임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제약바이오랑 어떻게 보면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약바이오에는 임상이 있다면은 이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는 신작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도 신작이 계속적으로 미뤄지고 있는 상태고 또 최근에 게임 시장 흐름을 좀 보게 되면 NC소프트가 이제 TL이라는 신규 게임을 냈었죠. 출시를 했는데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주가 하락이 좀 나오고 약간 그런 이런 산업에 봤을 때 분위기 자체가 그다지 좋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존에는 검은 사막이라는 게임으로 매출을 내고 그 기대감으로 계속적인 상승을 좀 보였었는데 지금은 이제 출시한 지도 시간이 꽤 지났기 때문에 매출도 줄어들고 있고 지금 적자로 전환을 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부족하다 보니까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어쨌거나 이 종목이라고 하는 게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게 사이클이 좀 돌아가야 되는 부분인데 아직까지는 그런 이 산업 전반적으로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그런 수급마저도 들어오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중이 64%가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매수는 절대 하지 마시고 차라리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좀 탈출 기회로 좀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아쉬운 부분은 지금 뭐 올해도 그렇고 시장이 굉장히 좋았죠.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이 좋아질 것이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종목만을 가지고 있기에 묶여 있기에는 조금 아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단기적으로 반등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또 신작이 다시 한번 연기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면 교체도 어느 정도 고민을 해보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펄어비스 마음 많이 아프실 텐데 우리 전문가님의 의견 잘 참고하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희 이제 다음 주 전략을 든든하게 짜봐야겠죠. 네. 먼저 이성웅 차장님의 다음 주 투자 전략 포인트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우선 지금 뭐 오늘 좀 아쉽죠. 그러니까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생각보다는 이제 그 파월 연준 의장의 뭐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상당히 좀 큰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몇 년 동안 우리나라 시장에 짓눌렸던 그런 이슈가 지금 바뀌는 수 있는 그런 사이클로 지금 진입을 가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거에 비해서는 그런 영향력에 비해서는 그 어제 오늘 뭐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뭐 코스피에서는 매수를 했지만 생각보다 상승세가 좀 제한적으로 간 건 분명히 좀 아쉽고 지금 이 코스닥도 이제 대주 양도세에 대한 발표가 빨리 나야 되는데 지금 그거에 대한 부분이 불확실성 때문에 좀 주가에 대한 수급도 제한적으로 좀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근데 중요한 부분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긴축에 대한 부분이 완화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시장이 낙폭을 크게 만약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낙폭이 클 가능성이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오히려 역으로 생각하게 된다면은 이 주가 좀 많이 떨어지는 뭐 차익 실현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떨어졌을 때는 그런 괜찮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매수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을 그런 좋은 시장이 좀 펼쳐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시장 자체가 오른다 떨어진다 뭐 자기가 갖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등락폭보다도 어떤 신규 매수 관점에서 그런 종목들을 편하게 좀 찾을 수 있는 구간이 또 다음 주랑 다다음 주에 펼쳐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전략을 한번 또 새롭게 가져가셔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도 차장님은 좀 긍정적으로 시장 전망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예병군 대표님의 한 줄 전략도 들어볼게요. 다음 주 시장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까요? 저는 뭐 그대로 관점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코스피 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보다는 코스피 시장, 즉 중대형주에 중소형주보다는 중대형주에 좀 집중하자. 요 전략을 좀 말씀드리겠는데 이게 지금 보통 이렇게 코스닥에 조금 소외받는 주를 지금 구간에서 저평가라고 들어갔다가는 보통 1월, 2월, 3월이 또 이제 뭐가 리스크가 새로 발생하느냐면 감사보고서 이슈에 대한 새로운 리스크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지부진하게 흘러가요. 그러다가 막상 기업의 펀더멘탈이 좋지 않은 쪽에서 뭐가 나오느냐? 결국은 거래 의견 거절이라든가 그걸로 인한 거래 정지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굳이 위험하게 투자할 필요는 없다. 오래 살아남아야 영광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내 돈을 빨리 죽이고 싶으시다면 위험한 투자를 계속 하시면 되는 거고, 아니다. 나는 오래 살아남아서 영광을 누리겠다 싶으시면 지금은 약간은 조금 조심해야 될 때. 그러니까 오히려 중대형주로서 안정적인 수익을 취해야 될 때다. 이렇게 짤막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조금은 주의해야 할 때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손 팀장님은 다음 주장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어떤 대비 필요할까요? 네, 한 줄 평은 좋은 종목 박앤세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뭐 아무거나 사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좋은 종목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오고 있다. 지금 시장 브리핑 드리면은 지수는 천천히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FOMC 발표 때는 음봉이 나왔는데 그때는 워낙 크게 갭상승을 했으니까요. 근데 그때도 외국인과 기관은 순매수했습니다. 근데 개인 투자분들이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뭐 지금 시장에 악재가 있나요? 저 악재가 생각이 안 납니다. 없는 것 같습니다. 개인 투자분들은 악재도 없는데 왜 매도를 하고 있을까요? 대주주 양도세 기준에 걸리기 때문이죠. 그들이 좋은 종목을 쥐고 있다가 어떤 이런 기준 때문에 매도를 해준다고 하면은 그걸 사면 됩니다. 근데 지금 당장 사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매도세가 그쳤을 때 사는 겁니다. 지금 섹터를 보면은 뭐 초전도체, 뭐 2차 전지, 로봇, 반도체, 뭐 신재생 에너지 이런 종목들 다 상반기에 수익 냈던 섹터들이죠. 해당 섹터들 강세 보이고 있는데 우리가 좋아하는 섹터 중에서 유일하게 밀린 섹터는 HBM3랑 CXL입니다. 그럼 그들이 나빠서 떨어졌나요? 아니죠. 그들이 이미 이번 주 저번 주에만 100%, 200% 올랐기 때문이죠. 해당 종목도 차익 실현 나오면서 해당 자금 어디로 가고 있나요? 반도체 장비 가고 있죠. 오늘 2차 전지, 양극재, 풍력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강세 보여줬죠. 해당 종목들 주가 위치 괜찮죠? 수급 괜찮죠? 다음 주에 해당 섹터를 공략하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좋은 종목들이 박앤세일 중이다라고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우리 투자자분들 다음 주 시장에서 또 좋은 종목들 쏙쏙 골라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강호진 전문가님의 한 줄 전략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주 우리 투자자분들 어떻게 시장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뭐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데 네. 사실 공통된 내용입니다. 결국에는 좋은 회사들 위주로 계속적으로 지켜보고 그다음에 조정이 나와줄 때 담아준다라면 수익 기회는 충분히 온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시장을 계속적으로 억눌러 왔었던 이 긴축에 대한 부분이 완전히 종료가 됐고 이제 내년부터는 금리 인하가 확실시 되어 있기 때문에 센티멘털적인 측면으로 우리가 봤을 때 이미 내년부터 인하가 될 것이다라고 한다라면 결국에는 시장이 상승으로 간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 분위기에서 과연 매도를 한다? 만약에 손절하고 떠난다? 이런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상방으로 갈 수 있는 종목들, 결국에는 이 펀더멘탈이 좀 뒷받침되거나 아니면 산업이 좋아지는, 업황이 좀 살아나는 그런 부분들을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기존에 눌렸었던 뭐 자동차나 이런 업종들 같은 경우에도 오늘 좀 상승이 나왔는데 조정이 나와 있었던 것들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주상전화 저희가 준비한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주말 잘 보내시고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